벌고 싶으셔서 청담동에 있는 웨딩 플래너를 시작하셨는데 그쪽 계통에서 잡지나 신문에 소개될 만큼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웨딩 플래너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그 계통에서 존경했던 사람들이 끝모습이 되게 안 좋게 하고 나가거나 안 좋았던 것을 보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을 했대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아는 언니가 슈가 크래프트라는 그 직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던 언니가 있는데 그거를 배우면서 그걸 이제 준비하게 됐대요. 그걸 같이. 근데 그쯤에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댁이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나는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결혼 전에 아는 그 크래프트 하는 언니 가게에 갔다가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아메이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언니랑도 연락을 안 하고 스폰서님하고도 연락을 아예 끊었대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언니가 예전에 나는 잠실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살 거야. 그게 꿈이었다고. 근데 그 집에 진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언니의 경제 사정으로는 그 집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 집에 살고 있어서 되게 놀랐대요. 그래서 출산 6개월 뒤에 아기 이유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이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은 책이 있는데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정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5년 후 나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글귀가 있었대요. 그래서 현실 점검 후에 아메이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나의 꿈은 무엇일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거였대요. 근데 그 꿈이 생기니까 그 체인의 사장님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런 부정적인 사람도 움직이게 하더래요. 근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매달 30만 원이라는 화수분처럼 돈이 나오는 통장, 가난의 대를 끊어주는 것,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성취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성,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체인의 이름 석자를 아름답게 남기는 것이었다고 해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게 다니셔서 따님한테는 딸이 지금 9살인가 10살인데 그 딸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꿈은 생겼는데 자존감은 되게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아메이를 시작했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는 단순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그런 애용자가 사업자가 되는 사업이더래요. 그래서 소비자가 결국 사업자로 변하는 사업이라고 깨닫게 됐고요. 결단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올 브랜드 체인지였대요. 그리고 시스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아메이를 하시면서 지금 아메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시니까 아메이 사업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됐대요. 근데 그 게임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란 6명의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동시에 6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등대라는 시스템 책에 쓰여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승승장구 하시는 시기가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10명의 파트너와 열심히 파트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트너들이 이해가 안 되는 시기가 있으셨대요. 왜 쟤네들은 나처럼 안 하지? 나는 저때 저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싫은 티를 내니까 그 파트너들이 10명의 파트너들이 다 떠나갔대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그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감사함을 잊으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
사업을 하면서 키워드라고 자기 본인이 생각하시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집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감인데,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여러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가 지불. 그 대가를 지불한 만큼 나에게는 경험치가 쌓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에메랄드 때 전국 각지의 그 네트워크를 다 만드셨대요. 그렇게 많이 힘들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만약 내가 다이아몬드가 안 되면 이건 아메이 시스템이 잘못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보따리를 갖고 태어난대요. 자기 양의 보따리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보따리의 양을 그때 다 쓰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하는 시기에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뭐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와의 신뢰가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읽으셨던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린치핀이라고 수레바퀴에 축을 고정시키는 핀인데 이 핀이 빠지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작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부품이 되고 대체될 수도 없는 그런 거를 린치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성공적인 조직에서는 적어도 린치핀은 한 명 이상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붙잡아준다. 린치핀이 없으면 모든 조직이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조직에서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람은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책에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나이 차이는 제가 나이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저도 아이가 하나라 조금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좀 있어서 아이를 키우느냐고 사업을 못한다는 저도 이게 핑계거리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방법도 모르겠고, 뭐 약간 그런 헷갈리는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지금도 그런 와중인데, 이 사장님 보면서 역시 대가지불이란 말이 저는 가슴에 제일 와닿았고요. 저는 조금 양손에 토끼를 잡고 둘 다 안 놓치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되지 않았나. 근데 한쪽은 버려야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도 하게 됐고, 어, 어쨌든 저는 좀 최은혜 사장님 얘기 나중에는 막 제가 이거 빨리 적어야 되니까 막 열심히 들었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연필을 놓고 아 제가 이걸 들으라고 한 데는 발표하라는 것도 있지만 저보고 느끼라고 저희 스포서님께서 저를 이걸 시키셨겠죠? 그래서 나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 사람보다 나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저는 좀 대가지불이란 말이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아서,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지 않았나,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아니, 강의